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본 불화수소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해서 시장을 넓히려는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죠? 간략하면. 나중에 되자마자. 나중에 할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성대 황진수 명예교수님 모시고 국회 특권 남용과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권. 사실 그 스웨덴과 영국의 의회처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 한번 마지막 이제 발표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최영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일반적인 그 흐름을 살펴볼 때 그 흐름의 중심부에는 국회가 있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회를 바꾸어야만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도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갈등에 싸움박질만 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정치권의 핵심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성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성과를 계산해 볼 때 아마 세계에서 최저의 점수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4년간 자신의 세비, 또 보좌관, 비서관, 운전기사, 또 이와 같이 9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9명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 지원비, 특별 보조금, 식대, 해외 출장비 이걸 합한다면 4년 동안 한 국회의원이 100억을 씁니다. 이거는 아까 정경배 박사가 각 나라의 국회의원의 세비를 설명을 드려서 우리나라가 한 중간쯤 되는가 5번째쯤 되는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대우가 세계 최대급 말하자면 금메달감인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어떠한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대개 법안 심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상임위 출석해서 그 직무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그 사람들의 효율성, 충성도는 꼴찌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자기 자녀나 친척을 비서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봉급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서관들 봉급을 쪼개가지고 다른 데 또 쓰고 있습니다. 봉급을 뺏긴 사람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또 법에 걸린 경우도 있죠. 여하튼 국회의원들은 한 20몇 %가 범죄자들입니다. 또 현행 범죄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5G, AI, 이 4차 산업입니다. 이것이 국회 통과를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기업과 국민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회를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회의원 스스로 어떤 국회의원한테 당신들 하는 일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 했더니
국회의원이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제가 공해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도에 공무원을 17만 명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17만 명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쓰는 돈이 얼마냐? 327조입니다. 우리나라 금년 내년도 예산이 512조 4천만 원이거든요. 4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들 봉급과 업무 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골목골목에 지키고 앉아서 규제를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사업하는 사람, 국민의 어려움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습니다. 그 길을 막는 최종 마지막 순서가 누구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비굴할 정도로 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만 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황제처럼 거만하게 국민을 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 특혜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봉급을 주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국회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우린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소환제로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해서 잘못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회의원은 참 아주 검소하게 합니다. 아까 진보와 보수에 대한 말씀을 최영관 교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1960년도에 박정희, 김종필 5.16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서 김영삼, 김대중까지 가면서 40년, 5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지나오면서 우리는 삼김이 끝나면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40년, 50년 동안에 후계자, 후진을 양성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나눠갖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왜 생겼습니까? 프랑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혁명이 끝났습니다. 루이 16세를 처형을 했습니다. 국민회의를 구성했는데 작고방당 같이 과격한 정당은 왼쪽에 앉고 지동대당처럼 약간 지성인적이고 유산계층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좌파, 우파라고 말합니다. 좌파는 조금 무산대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에 진보와 보수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진보와 보수가 뭐 됐든 간에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보와 보수를 하느냐?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